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초반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을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관련한 최종 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렇게 밝혀서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 장관의 발언으로 한반도 남단은 군사적으로 또다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것인데요. 지난 토요일 경북 칠곡에 이어서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대구 경북 취재팀을 맡고 있는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경북 칠곡에서 범군민대책위원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외관역 광장을 중심으로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인원이 모였었는데요. 이들은 머리에 사드 배치 반대라고 쓰인 붉은 띠를 두르고 또 피켓을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드 배치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백성기 칠곡군수와 조기석 칠곡군 의회 의장, 이분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관이 지역구인 군의원 2명 그리고 지역 농민 1명도 삭발에 동참을 하기도 했었고요. 외관업에는 모두 700여 개의 현수막이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날 되게 뜨거웠는데요. 날씨가 네. 뜨거웠던 만큼 칠곡에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음흠. 그 열기도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뜨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3,500명의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한 것인데요. 이게 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좀 동원한 이런 시민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인원도 좀 있었긴 하죠. 그렇지만 음흠. 동원된 인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이날 결의대회는 지역의 각계 인사 68명으로 구성된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었는데요. 네네. 대책위원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당초 결의대회 지역에서 한 4천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했었는데요. 음흠. 각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당초 추진 계획에는 이장과 반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부녀회장 등 2,600여 명, 그리고 주민까지 모두 4,000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음. 이 칠곡군도 이날 행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 했었고요. 네. 칠곡군 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34도나 되는 상당히 뜨거운 음. 날씨였고요. 네네. 행사가 진행될 때에도 33도였고 음. 또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음.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주최 측에서는 3,500에서 4,000명까지 보고 있고 음. 경찰에서는 2,500명 정도로 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늘 디스카운트가 있죠. 네, 그렇죠. 그 앞서 이제 저희가 조기석 그 칠곡군의회 의장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네,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걸로, 그리고 85%의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정작 지역 정치인들 다 이제 새누리당 소속일 텐데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말이죠. 네, 사드 그렇죠. 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삭발도 지난 토요일 결행을 했는데요. 예. 왜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드 배치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드 배치의 이 적극적인 찬성론자였죠, 유승민 네, 의원이. 그렇죠. 예. 지난 19대 국회 때 국방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네. 예, 유승민 의원은 이제 국회 연설에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음.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사드 배치에는 찬성을 하지만 우리 음. 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지난 9일 백성기 칠곡군수가 했던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네. 백성기 군수는 이날 사드 배치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의 몫으로 돌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 결국 사드 배치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지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라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 지역 경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음흠. 예,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기석 출구권의 의장도 마찬가지로 지역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경제는 공황 상태라고 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만큼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지금 예,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어,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믿어왔지 않습니까? 뭐 음.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그렇죠. 맹목적으로 지지해온 편이 그렇죠. 측면이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정부가 음.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믿었던 도끼의 발등찍힌 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 이후로 이제 이쪽 지역에서 예.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확장으로 밀양을 이제 밀었었지 않습니까? 예예예예예예.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부산에 손을 들어주는 김해국장 확장론으로 결정을 냈었죠. 음.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혐오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장 음. 대표적인 게 원전이죠. 원자력 음. 발전소가 전국의 절반 가량이 경북에 있고요. 음. 또 거기에 또 영덕에 추가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렇게 굉장히 그 혐오 시설이 이쪽 지역에 있는데 또다시 음. 사드까지 배치한다면 음.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정말 정부를 믿고 음. 그동안 사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짝사랑에 불과하지 않았나. 예, 음. 짝사랑하고 결국은 뺨 맞는 거냐? 그렇죠. 예. 뭐 아.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원전을 비롯한 온갖 혐오 시설, 반환경 시설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들의 건강권도 침해하고 환경도 나쁘게 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놓는데 거기다 사드까지 갖다 놓으면 되겠냐? 이게 사드를 이 19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의원의 경우,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혐오 시설이 네, 이제 사실 사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원전뿐만이 네, 아니잖아요. 이제 예, 미군 부대가 또 대구 한복판에 있잖아요. 대구 음, 한복판에 미군 부대가 있고 또 칠곡군에도 외관에 캠프 캐럴이 있습니다. 네, 예, 캠프 캐럴이 있는데 예, 이 예, 캠프 캐럴은 1959년 5월에 이 외관에 이제 처음 들어섰는데요. 네, 이곳에는 이제 주한미군 육군 물자 지원 사령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오는 미군의 모든 물자가 네, 이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다른 미군 부대로 이렇게 음. 나눠서 이제 지원이 되고 일종의 있죠. 여기가 병참 기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이 미군들 때문에 먹고 사는 칠국 주민들이 많습니다. 음,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그 한국 민간인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부대 안에서 예, 일하는, 예,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이 10,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주변에 살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대구가 외관하고 가깝거든요. 불과 네, 이제 20분 정도 예, 승용차로 20분 거리, 정도 거리밖에 예, 안 되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구로 나와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음, 아직까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외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 기지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대구가 외관과 가깝고 외관의 이제 경제권이 커지면서 네, 네, 이제는 미군 기지가 혐오 시설이 된 거죠. 이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네. 좀 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이것을 예, 그렇죠.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조기석 의장의 경우에는 미군을 저기 뭐야 저 철수를 해야 된다. 부대가 좀 철거돼야 된다. 미군 예, 부대 그렇습니다. 철거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주한미군 철수는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렇죠. 동네에 있는 미군 부대는 나가줬으면 좋겠고
네. 대신 나가긴 나가되 뭐 어디 딴 데는 가 있어라 이제 이런 입장인 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님비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 뭐 동네마다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동네마다 전부 반대하는 이런 예, 상황인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칠국 주민들이 이제 네,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제 미군 부대 때문인데요. 음,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여기 캠프 캐롤에서 지난 2011년 5월에 네, 이제 그 고엽제 논란이 좀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당시 이제 이곳에 근무했던 그 스티브 하우스라는 분 전역 이제 미군인데 이분이 지난 2011년 5월 미국의 음, 애리조나주의 한 지역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베트남에서 사용하고 남은 다량의 고엽제를 캠프 캐롤 내에 매립했다 이런 음, 음, 증언을 해서 이제 음, 당시 논란이 됐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제 이곳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동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팔려야 되는데 네. 팔리지 않았죠. 이제 아, 고엽제가 고요제 이제 때문에 영향이 예, 있다 있자. 해서 그리고 아, 또 지금도 제가 그 지난주에 이곳 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이곳 주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군 음. 부대 인근 주민들 가운데서 이제 원인도 모르게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군 부대 주변에 살면 네, 그렇죠. 이게 그래요. 이제 고엽제 사태가 벌어졌던 2011년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 곳곳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암에 걸렸는지 그런 역학조사마저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암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 음,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또 음, 실제로 이곳에 있는 몇몇 부동산을 제가 찾아가 보니까 네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당장 사드가 배치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드가 배치된다면은 네,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공황 음, 상태가 올 거다. 아마 음, 유령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조기석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 동네에서 살겠냐는 거죠. 누가.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누가 이 동네에 와서 사드가 배치된 동네에 누가 와서 살겠냐.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지역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거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역 시민 이쪽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음, 외관 시장에서 네. 장사를 하는 젊은 주민을 만났었는데요. 네네.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동안 일하던 모든 걸 버리고 나는 당장 떠나겠다. 뭐 음, 미련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정말 이게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인 건데요. 네, 그 그렇죠.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 두 대표적인 시의회 의장, 군의회 의장 그리고 예. 군수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지역에도 중앙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완영 새누리당 예, 그렇죠. 의원이나 이런 이완영 사람들 의원이 있죠. 이런 예, 지역 예. 정치인들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예, 우선 제 이완영 의원하고는 제가 지난 5일 그리고 어제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네,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모호한 입장이요? 응, 네, 그렇죠. 이제 응.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일 통화를 했을 때 네, 한민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제 칠국 배치설에 대해서 확인했다. 그런데 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장소가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의원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인 칠곡군에 배치가 된다면 주거 음, 환경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국방부가 아직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흠.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입장은 없다. 그리고 음, 이제 막 결정이 된다면 지역민과 함께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음, 또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칠곡에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비단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날로 악화되는 경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들로 인해서 실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뭐 이런 것 지지 이런 것들이 전부 철회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70 말고 다른 지역들도 오늘부터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평택, 음성 그렇죠.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금 집회가 열리는 거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음성구는 우선 오늘 당장 3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원주에서는 오늘 이제 사드 원주 배치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가 긴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는 음. 오는 19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대규모적으로 여기저기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민심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받아 안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